제6주차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교재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SDGs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2015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새천년 개발 목표의 후속 사업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빈곤 퇴치의 기존 새천년 개발 목표와 함께 포용성, 보편성 이렇게 쭉 있는데 특징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이게 적용 지역의 선진국과 개도국 다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제다. 두 번째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변혁적 의제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 취약계층까지 포용하는 포용적 의제다. 그 다음에 구체적 이행수단과 강력한 후속 조치의 평가 시스템을 확보했다.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도 교재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새천년 개발 목표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요거를 간략하게 목표수, 발전 범위, 그 다음에 목표치의 설정, 정책 절차, 개발 재원, 참여 주체와 거버넌스, 이 6가지 측면에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취업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서 국내 지방자치단체 모든 행정기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시대적으로는 어떤 흐름에서 형성이 되었고 그 내용은 어떤 게 있다는 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또 면접을 할 때 아주 좋은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제 견해입니다. 단순한 제 견해입니다. 이전에 새천년 MDGs, 제가 SDGs로 MDG, SDG로 제가 구분하겠습니다. MDG 같은 경우에는 빈곤에 주력을 했습니다. 빈곤을 퇴치하고 또 그 기아를 막고 뭐 그런 쪽으로 지구촌에 워낙 이제 빈곤에 굶주리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치중을 했었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교재에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너무나 포괄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실천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많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한 번씩 쭉 읽어보십시오. 자, 목표 수를 비교하게 되면 MDG는 8개 목표, 21개의 세부 목적이 있고, 목표와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빈곤 타파가 주목적입니다. 빈곤, 기아, 해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SDG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 환경 분야를 시작으로 한 지구의 다양한 대응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목표가 169개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동기나 이런 부분이 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목표 수가 이렇게 틀리고, 그리고 발전 범위입니다. 발전 범위는 MDG는 주로 개발도상국입니다. 최빈국이나 이제 우리가 수원국 리스트에 있는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하고, SDG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포함하는 모든 나라를 포함하는 보편성을 가집니다.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치의 설정입니다. 세 번째, MDG는 목표는 명확하지 않으나
상황이나 다양성은 감안되지 않아 지역에 따라 달성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SDG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전체의 달성 목표를 고려하면서 국가나 지역 수준의 세부 목표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정책 절차입니다. 정책 절차. MDG 같은 경우에는 UN 전문가의 주도하에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SDG 같은 경우에는 각국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민간이나 시민사회 논의하에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정책이 책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SDG를 검색하게 되면 많은 단체들이 SDG하고 관련돼서 뜹니다. 그만큼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목표를 설정한다, 사업을 하는데도 적용을 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개발재원, 다섯 번째 개발재원 부분입니다. 개발재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MDG 같은 경우에는 공적개발 원조가 핵심적인 재원입니다. 핵심적인 재원인데, SDG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죠. 일정 부분 민간 영역하고 협력을 한다. 그리고 민간 재원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시간이 흘러 10년, 20년 뒤에는 공적개발 원조 말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겠죠. 왜? 민간 재원이 많이 투여되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여러분들도 어제 또 뉴스 보게 되니까 WHO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있죠. 지금 국제 질서, 어떤 국제 담론도 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참여 주체와 국내외 거버넌스입니다. 이제 참여 주체 같은 경우에는 MDG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의 이제 협력을 중요시했고, 회원국이라 그러는 것은 어떤 회원국입니까? 수원국끼리, 공여국하고의 정부끼리를 중요시했고, SDG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참여 주체를 다양화시켰죠. 아까 말했듯이 NGO 부분, 그 다음에 지방정부, 여러 시민단체의 부분도 이제 같이 거버넌스라 그럽니다.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다양한 협력 체계로. 이렇게 여섯 가지로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차이가 나게 되고, 그러면 SDGs 목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표 부분은 교재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잘 이해를 하십시오.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학습하는 부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개, 그 다음에 세부 목표가 어떤 게 있는지 개괄을 합니다. 개괄을 하고 제가 이 텍스트 분석을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타나는지.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코이카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의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교재 39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39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제개발 협력의 주요 이슈입니다. 주요 이슈는 뭡니까? 빈곤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개발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인간개발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인간개발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인간안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난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럴 때 인간안보가 상당히 중요하시 되겠죠. 그 다음에 ODA 재원 확대가 중요한 이슈로 된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양한 협력 주체들과 이제 공조를 한다.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개발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모든 ODA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끝나게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다섯 가지 이슈는 이제 국제사회 환경에 따라서 맞물려서 변화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슈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라 그랬습니까? MDGs 이후에 이제 2015년부터 국제사회에서 정한 공적개발 원조의 규범이다, 목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4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DGs 이행 체제 및 ODA 정책 관련 OECD, DAC 회원국의 국가별 요약을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 일본은 어떻고, 핀란드, 스위스, 한국은 어떻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정한 SDGs 규범을 이렇게 매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계속 피드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요약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시던 46페이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세부 목표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세부 목표는 제가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교재를 작성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저 PPT에도 17개 목표를 띄워놨습니다.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세부 목표에는 이행하고 관련되는 점검할 수 있는,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여기 앞부분 읽어보게 되면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넣어놨습니다. 자, 1.1 같은 경우에는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측정되는 모든 사람의 절대빈곤을 퇴치한다.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1.25달러 이하의 인구 비율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는 어떻게, 1.3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3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1.3에 1.3-1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2016년 기준으로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22%다. 장애급여를 받는 장애인의 비율이 28%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이 비율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매년 이 부분을 보장을 하고 달성을 하고 이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게 동영상 수업이고, 어떻게 보면 이 동영상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조금 비판적인 견지는 제외하고 여러분들한테 드라이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목표 1에서 2, 3, 4, 5, 17개 목표 중에서 어느 목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와닿는지, 많이 와닿는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ODA를 함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여러분 입장에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골 2, 목표 2, 기하의 종식입니다. 기하의 종식이고, 어떻게 측정을 한다? 영양 결핍 유병률, 식량 소비 지수,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데이터로는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건강과 웰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 이렇게 되어 있고, 3.2 아동 사망률 감소, 제가 몇 년도로 그랬죠? 2016년 기준 44% 감소했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3.6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2013년 전세적으로 125만 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비율까지 연차적으로 다 지역별로 있다 그러면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 양질의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 제가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설명하는 것은 저희들 우리 과목 자체가 ODA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하고 모든 목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또 코이카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 입안자가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 목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 5 성평등입니다. 성평등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58페이지 깨끗한 물과 위생입니다. 깨끗한 물, 식수, 먹을 수 있는 물. 그 다음에 59페이지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이 부분도 제가 할 말이 많은 부분이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깨끗한 에너지를 강조하게 되면 이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추진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둘러싼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있겠죠. 그 기업들이
자기하고 관련되는 목표가 연관되고 그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를 원하겠죠. 그런 메커니즘도 있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당장 쓸 수 있는 저녁에 그죠? 한낮에도 가동시킬 수 있는 펌프를 가동시킬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그 나라에서는 그 전력을 뛰어넘어서 깨끗한 에너지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조금 강조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가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을 함에 있어서 이 목표는 본질에 가까워야 된다. 그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못 사는 나라 그리고 어려운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그 본질입니다. 그 혜택이 다른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61페이지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낸 과제를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그죠? 거대 여당과 야당에서 수립하는 국제개발 협력의 정책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학습을 해서 성장을 해서 공무원이 되고 공공기관에 취업을 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책임도 중요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학기 동안 이제 이 모든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PPT 부분에서 기업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크게 4가지 측면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 사회개발, 환경이라 그랬죠. 환경.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평화와 안보입니다. 평화와 안보. 자, 경제, 사회, 그 다음에 환경, 평화, 안보죠. 여러분, 새마을 개발론을 저한테 강의를 들은 학생은 연관이 될 수 있죠. 예, 어떻게? 새마을 운동의 새마을 사업의 흐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1980년대는 자연보호 환경이라는 부분으로 새마을 운동이 기치를 걸었듯이 경제개발, 사회개발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개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중요한가? 제가 여기 사례를 들었죠. 이제 제가 이걸 축약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롯데그룹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롯데그룹이 이렇게 띄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띄우고 이 개별 목표와 롯데그룹은 어떤 관련이 있고 여기 보십시오. 각 부분에 연관을 다 시켜놨습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기업과 SDGs 이렇게 됩니다.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 기업의 노력을 담은 2019년 SDGs 우수 이행 기업 사례집을 발간을 하였다. 이 사례집 안에는 제일제당, 그 다음에 대한통운, 대구은행, KB, 코트라, KT, LG전자, 농협투자증권, 포스코, SK, 두산, 서울특별시, 유한컴밸리 안 들어가는 기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 대기업 거의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서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UN에서는 주기적으로 4년 주기로 SDGs 주제 및 목표별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제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통해서 목표를 약간 수정을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코이카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무상원조 10대 분야 성과 프레임 전략 목표를 해가지고 이제 코이카에서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겠죠. 교육, 보건 이런 분야에서 SDGs가 연계되는 부분을 4.1, 4.7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사업, 교육사업을 하더라도 SDGs 세부 목표와 어디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SDGs는
국별 전략 CPS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고 이제 여기에 목표 1에서 17까지 예산까지 다 구분을 했네요. 목표 1에는 예산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갔고 목표 17에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 같이 연동을 해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만큼 SDGs는 한국 국제개발 ODA의 주체, 또 한국의 기업, 국제기구에서도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언제까지? 2020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